반갑습니다. 제가 봄만 되면은 그 알러지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아침에도 새벽에 나오는데 벌써 목이 턱 막혀가지고 목소리가 좀 불편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지난 시간에는 그 마컬리 음용 방법, 전통주 음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난 시간에는 이제 출세 신고 기간이 오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지게임에 대한 로스 부분, 이 부분을 거론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국세청 쪽에 넘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전통주 음용 방법에 이어서 오늘은 활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활용 방법은 그 전통 식초, 막걸리 식초라고 흔히 말들 하죠. 이 부분에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과 말씀드린 바대로 식초 공부를 먼저 했고, 이후에 알코올 발효, 전통주 공부를 했습니다. 물론 먼저 전통주 공부를 하고 이후에 식초 공부를 하는 게 맞는데, 저는 거꾸로 공부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몸이 상당히 안 좋았을 때 입맛을 돋우고 또 신체의 어떤 바란스를 유지하는데 식초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지금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식초는 사실 술 발효보다도 더 힘듭니다. 힘든 이유가 그냥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잡균이 워낙에 많이 끓고 잡균이 워낙에 많이 식초 발효하는 데 있어서 같이 그 공생활하는 균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발효 공식이라든지 이론적인 체계는 아주 쉬운데 실제적으로 초산 발효 들어가면 너무 힘든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식초 음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식초 초산 발효 방법도 말씀을 드리는데 간략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후에 제가 술 발효는 이제 완성이 됐다고 보고요. 앞으로 강의 진행 방법은 일단은 전통주에 관한 부분을 일부 더 중요한 핵심을 더 짚어나가고, 이후에 초산 발효, 알코올 발효, 전통 식초, 막걸리 식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6월 정도 되면은 이제 밀이 생산이 됩니다. 제가 한 600평, 800평 정도, 800평 정도 밀을 심어놨고, 수확철이 다가오면은 그 즈음해서 누룩 빚는 법, 누룩 발효하는 방법까지 쭉 연이어서 강의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 발효는 완성이 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준비된 재료로 술을 만들었고, 음용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초산 발효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누룩 빚는 것까지 하게 되면은 사실은 전통주 완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초양정은 6월 이후부터는 초양정에서 빚은 누룩으로 술을 빚을 거고, 그 과정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전통 식초가 과연 무엇이냐? 전통 식초. 흔히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막걸리를 갖다가 온도만 맞춰 두면 식초가 된다 하더라. 맞습니다. 그만큼 쉽게 발효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전통주를 가지고 식초를 빚기까지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 같은 경우는 지역 특산주를 빚고 있기 때문에 지역 특산주는 곡물이 50% 이상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그 소주, 증류주가 아닌 이상은 탁주 같은 경우는 당도가 높습니다. 당도가 높기 때문에 이 당도가 높으면은 골마지, 산막휴머라고 하죠. 골마지라든지 그 다음에 셀룰로스, 이런 그 잡균이 워낙에 많이 오염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것은 당 수치가 높기 때문입니다. 당 수치가 높은
깊은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일기가 불순하든지 기타 등등 환경의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결코 만들어진 전통주로 만들어진 술을 가지고 식초를 빚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하여튼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은 만들어진 술에 대해서 식초를 어떻게 빚을 수 있는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것은 추후에 식초 강의에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첫 번째, 일단 간단하게 식초, 이거는 조미료죠. 식품공전에는 조미료로 되어 있습니다. 식초는 감식초 같은 경우는 2% 이상이 나와야 된다는 규정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음용식초 같은 경우는 산도가 4도에서 20%까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막걸리 식초를 만드는데 좋습니다. 이제 우리가 흔히 일반적인 방법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마트 같은 데 가면은 유통기간이 지난 소위 말하면 막걸리가 있습니다. 그 막걸리는 생산자가 회수해서 폐기 처분하고 세금 환급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필요량만큼 마트에 산 것에 대해서는 마트 자체에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술 같은 경우는 싸게 공급을 하죠. 최근에는 유통기한이라는 그 표기보다는 보존기간 내지는 뭡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 소비자 입장에서 기간을 더 길게 주는 그런 상황으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시중에 유통되는 술조차도 그 유통기간이나 보존기간 요 안에서 음용하는 건 맞지만은, 그 이후에도 뭐 실제적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1년간 노지 상태, 대기 상태에서 숙성을 한 이후에 1년 후에 이제 내년 2월 3일 날 마셔볼까 하는데, 일단 놔두고 직접적인 체험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거기에는 12도 탁주, 18도 탁주, 18도 약주 세 가지를 동시에 일단은 대기 상태로 놔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그 유통기간이 지난 식초를 싸게 구입을 해서, 사실은 초산 발효 가장 적정 온도는 33도씨에서 35도씨 요 온도에 두게 되면은 초산 발효가 일어납니다. 초산 발효가 일어나는데, 사실 요 온도라면 언제가 제일 좋겠습니까? 앞으로 다가오는 여름입니다. 여름. 식초는 한번 빚어놓으면은 1년 그 이상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한여름에 초산 발효 시키는 게 좋다. 또 한여름에 유통기간이 짧고, 또 한여름에 막걸리를 과연 많이 드시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시원한 청량음료를 먹지 막걸리를 많이 드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한여름에 그런 술을 구입을 해서 간단합니다. 제일 쉬운 것은 면포로 하고 면포로 병뚜껑을 연 이후에 덮어놓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요 술의 알코올 농도는 일반적으로 5에서 6% 정도가 되죠. 일반적인 그 탁주, 막걸리의 그 알코올 프로테이지는 5에서 6% 정도 되기 때문에 초산이 앉아서 알코올을 흡수할 수 있는 좋은 최적의 프로테이지입니다. 온도는 33도에서 35도씩. 간단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초산 발효 과정에서 꼭 달려드는 놈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초파리. 초파리는 뭐 여러 그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특히 발효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이 활용되는 그런 그 곤충입니다. 이 초파리가 달려들기 때문에 사실은 초파리뿐만이 아니고 벌도 달려들고 뭐 나방도 달려들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해충들이 많이 달려듭니다. 왜 그러냐면 초산 발효 과정에 달콤하고 새콤한 맛이 나기 때문에 이 향을 맡고 달려드는 곤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요 온도만 맞추면은 한 2주 정도 지나면은, 빠르게는 온도 조건 계속 맞춰준다. 2주 정도만 지나면은 식용할 수 있는 식초가 됩니다. 그런데 이 초파리는 정말로 무섭습니다. 저희 초양정 그 발효장 같은 경우는 완전 미세 그 차단망으로 다 차단해 놨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초파리 생기지 않을 것이다 생각했지만은 어느 구석에서 들어온지 초파리가 생깁니다. 여기서 이제 술발효하면서 좀 지게미로 남은 걸로 제가 개인적으로 복용을 하기 위해서 초산 발효를 시키는데, 어느 틈엔지 하여튼 생겨가지고 꼭 초파리 한두 마리 윙윙거리고 돌아다닙니다. 그만큼 초파리는 초산 발효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말은 좀 표현이 어색하지만은 꼭 나타나는 게 초파리입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초산 발효를 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직사광선을 피하고, 광선을 피하고, 두 번째는 습기를 피하고 요 두 가지만 지켜주면은 초산 발효는 무리 없이 일어납니다. 일반적인 그 막걸리를, 시중에 유통되는 막걸리를 가지고 초산 발효를 시켰을 경우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초산 발효고요. 자, 그러면 우리 전통주를 가지고 식초를 담는다. 정말로 힘듭니다. 전통주를 가지고 탁주든 약주든지 간에 전통주를 가지고 식초를 담는다, 식초를 빚는다 했을 경우에 저 같은 경우는 지역 특산주를 빚고 있는데, 지역 특산주는 일반적으로 공유가 50% 이상 들어가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고순도의 알코올 도수를 빚기 때문에 전분, 곡물이 많이 들어갑니다. 곡물이 많이 들어가면은 알코올 발효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20도까지 올렸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20도까지 올렸다 치더라도, 최대 한계치까지 올렸다 치더라도 잔당 수치가 나왔습니다. 잔당 수치. 전통주에는 잔당이라는 게 있어요. 잔당이 뭐냐면은 알코올 발효를 다 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당, 이 당의 수치가 있는데 잔당 수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이걸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산 발효를 시킨다, 안 됩니다. 잔당 수치가 높기 때문에 초산 발효가 안 됩니다. 안 되는 첫 번째는 산막 효모가 가장 먼저입니다. 산막 효모라는 골마지라고 하죠. 옛날 할머니들은 김치에도 끼고 뭐 장아찌에도 끼고는 골마지, 이게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주를 가지고 알코올 농도가 보통 6에서 6%에서 8%를 맞춥니다. 8%를 맞췄을 때 이 산막효모가 바로 끼기 때문에 어렵다.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뭐 식초를 쉽게 생각하시는데 전통주를 빚는 것은 과정이 많고 복잡하지만은 이 전통주를 갖고 전통 식초를 빚을 때는 산막효모라든지 또는 셀룰로스가 낍니다. 어떤 분들은 저 TV에서도 봤는데 이 셀룰로스가
산막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무기나 곤약처럼 두툼하게 그 초산발효 위에 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산막이 아닙니다. 셀룰로스입니다. 셀룰로스. 요 두 가지. 특히 요게 90%, 요게 뭐 10% 정도 끼는데, 셀룰로스 같은 경우는 어떤 균에 의한 것이고, 산막효모 같은 경우는 이 잔당 때문에 산막효모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전통주를 가지고 초산 발효를 시키는데 이렇게 힘드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은 전통주를 제대로 빚은 술로 초산 발효를 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전통주는 전통주로 드시고 이 전통주 외에 식초용 전통주, 식초용 전통주를 빚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전통주가 이 산막효모 때문에 특히 산막효모 이것 때문에 알코올 농도를 맞추고 다 하더라도 골마지는 분명히 낍니다. 그래서 이거를 안 끼게 하는 방법은 뭐가 있냐면은 증초가 있습니다. 증초. 이 증초라는 건 뭐냐면은 이미 만들어진 식초, 이미 만들어진 식초를 15%에서 30%까지 그러니까 증초를 해주게 되면은 그러니까 알코올 농도를 먼저 맞추고 이 맞춘 농도에다가 15%에서 30% 정도 증초, 이미 만들어진 식초, 가급적이면은 초산균이 살아있는 얼마 되지 않은 식초를 넣어주면은 발효는 문제없고 달달한 맛의 전통 식초가 나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증초를 꼭 사용하는 것이 실패 확률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약간의 그 어떤 그 개인적인 어떤 성향이 있다 보니까 이 증초를 안 씁니다. 저는 미소곡주에서 그 증초를 않고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거 나도 식초 부분에 가서 아주 깊이 들어갈 겁니다.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릴까 하는데 10% 정도의 그 알코올 농도를 가지고 초산 발효를 시킵니다. 초산 발효를 시키는데 40% 정도면 초산이 잘 안착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어차피 전통주는 현기 발효고 식초는 호기 발효입니다. 이 발효 과정에서 온도가 뭐 33도, 35도, 5도씨가 높다 보면은 알코올은 휘발이 됩니다. 휘발되는 과정에 10%에 대한 내성을 가진 초산균이 앉을 수 있고 또 정상균이라면 6에서 8%의 초산균이 안착이 되는데 이 정도에서 휘발을 시키면서 초산 발효를 시킵니다. 그러면은 이 증초가 없이 초산 발효 시킨다는 것은 정말로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터득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추후에 자세히 말씀을 드릴까 하고 자 그러면은 전통주가 있는데 그냥 알코올 농도만 맞춰서는 절대적으로 초산 발효가 안 일어난다. 그랬을 때는 15에서 30% 정도 이미 만들어진 초산균이 살아있는 그 종초를 넣어주면은 초산 발효는 무난하게 일어난다. 아주 달달하면서 맛있습니다. 꼭 이걸 넣어줘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은 제가 이제 그 증초 않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식초란에 가서 말씀을 드린다 했는데 정말로 제가 빚은 식초 맛있습니다. 요거를 나누다 보니까 워낙에 이제 주변에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나누다 보니까 제가 먹을 식초 이만큼밖에 없고
또 어차피 이 그 제주장 자체는 전통주로 라이센스가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식초를 빚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빚지 못하고 6월이나 7월쯤 가서 초산 발효 계절이 다가오면, 초산 발효는 자연 발효 상태로 발효시키는 건 한여름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6월이나 7월 정도에 종목에, 업태 종목에다가 식초 발효를 넣을까 합니다. 사실 전통주를 빚으시는 분들이 식초 라이센스를 받아서 사업자 등록증에 첨부시키는 것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미 제주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거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종초를 무엇으로 만드느냐? 종초는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시중에 파는 막걸리를 갖다 면포를 씌워놓고서 한 2주 정도 지나면은 살아있는 초상균들이 움직이는 식초가 됩니다. 그럼 그것을 전통 식초, 이 전통 식초는 잔당 수치가 높아가지고 산막효모나 셀룰로스가 끼기 때문에 이 외에도 곰팡이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그 식초 발효란에 가서 말씀을 드릴 거고, 특히 산막효모가 워낙에 빨리 끼기 때문에 꼭 종초를 넣어주시라. 그런데 그 종초는 시중에 파는 막걸리를 온도 조건, 습도 조건, 그 다음에 그 광차단 조건을 맞춰서 부으시면 됩니다. 그럼 간단하게 잔당 수치가 남아 있으면서 초산 발효가 실패하진 아주 기가 막힌 전통주가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 하면은, 그 부분은 여러분들은 저와 같이 공부한 부분이 뭐냐면은 첫 번째, 누룩의 양을 얼마 써야 되는 누룩량 계산하는 방법하고, 알코올 도수 계산 방법, 그 다음에 가수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잔당 수치 계산 방법이 있습니다. 잔당 수치 계산 방법에 대해서는 좀 복잡한데, 이 잔당 수치를 왜 알아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우리 전통주는 당 수치가 높기 때문에 그 종초 없이 초산 발효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 잔당 수치 계산 방법은 그 초산 발효에 들어가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러면은 이 네 가지 공식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다면은 식초와 전통주 마스터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히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후에도 계속 전통주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감을 하다가 6월이나 7월 정도부터는 누룩을 빚고, 또 그때 라이센스를 한번 받아서 식초까지도 제가 생산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식초 부분은 제가 판매 목적보다는 주변에 환우분들이든지 제가 알고 있는 지인분들이 있으시면은 꼭 그분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삶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